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기 부양책 못 믿겠다. 미국 헤지펀드 중국 주식 7억 달러 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리고 내수 시장 수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주식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계 헤지펀드들은 중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경기 부양책 못 믿겠다. 미국 헤지펀드 중국 주식 7억 달러 매도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중국 주식을 던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의 기대로 1% 넘게 반등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며 상승장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정부 부양책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과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중국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일 발표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번 달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업 주식 약 7억 달러를 처분했다는 것이죠. PDD 홀딩스, 이암차이나 홀딩스 및 VRP 샵 홀딩스가 가장 많이 내다판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죠. PDD 홀딩스는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이암차이나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의 포춘 500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고, VIP샵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지금 PDD 홀딩스가 전자상거래 업체다.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얌차이나도 지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리고 VIP샵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 다 대중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중국 내 소비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가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추가 지원 약속에 힘입어 이달 들어 11%나 급등했습니다. 24일 2월 이후 가장 큰 4.3%의 상승이 공매도 급증을 부추기는 부채질한 가운데, 트레이드 등은 향후 이틀 동안 빠르게 새로운 포지션을 추가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죠. 이는 헤지펀드들이 중국 경기 반등을 위한 추가 부양 정책의 발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국 ADR, 미국 주식 애탁 증서의 전체 거래 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을 17%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중국의 문제점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국의 문제점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지금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부 요인. 미국 및 서방의 갈등. 미국은 최근 러먼더 미국 상무장관의 입을 통해 반도체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기업들의 손해도 불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겠다라는 뜻이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디리스킹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년 대선까지는 이 포지션은 무조건 취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손해, 우린 몰라. 우리는 대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중국 내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지속할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올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완전 탈중을 하든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쓰든 중국 내 일자리 감소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까지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만큼 중국 내 전자산업의 경쟁력 하락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질보다 더 적은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판매 하락까지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많은 전자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되면서 수출 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을 유지하면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데 군수 물품으로 전용될 부분에 대한 제재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바이오, AI, 양자 컴퓨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세계 공장의 위치는 그대로 부여할 테니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먹고 살게는 해줄게.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고부가가치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껏 키워놨더니 고개만 쳐드는 못되는 놈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을 키워줬을 때 그들이 고개를 쳐드는 것은 이제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는 수출 감소, 청년 실업,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감소와 청년 실업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의 영향이 큽니다. 또한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청년 실업이 더욱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를 폐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국 내 일자리는 있지만 대학까지 졸업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요.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데 저렴한 노동력,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농촌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부로 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눈높이는 안 맞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강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청소부들은 무조건 저렴하게 부려먹어야 돼 라고 말했죠. 특히 공동부영의 주창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쥐어짜고 사교육 시장을 죽이면서 청년 실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부분은 공동부유라는 이름 아래 상하이방의 돈줄인 헝다를 죽이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습니다. 장점인 주석 사망 이후 헝다에게 살 길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이죠. 2022년 12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하이방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장점인 주석이 2022년 11월 30일 날 죽었습니다. 이 죽은 이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이거죠. 2022년 11월 30일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이 된 시기가 2022년 12월 7일
그리고 여기 상하이 12월 7일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하이방을 죽이기 위해서였는데 장점인 주석이 죽은 이후에 열렸다. 리오프닝. 그리고 헝다그룹도 살아났다 라고 보시면 되죠. 2020년 12월 홍콩 거래소에 제출 예정이었던 1.97조 위안, 다시 말하면 357조에 달하는 채무 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파산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부처의 조정 계획과 주요 역의 채권 보유자들이 이 부채 조정에 대해서 동의했음을 발표한 것이죠. 뜬금없이 그냥 발표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헝다라는 그룹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많은 주름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7월 28일 헝다 자동차에 대한 주식 거래가 16개월 만에 재개가 된 것입니다. 물론 69%가 폭락했지만요. 헝다그룹이 거의 파산해서 되돌아왔지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미 중국 부동산은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령 도시가 생겼던 것도 이러한 공급 과잉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 때문에 부동산을 지금 살린다고 노력을 해도 완다그룹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다그룹도 디폴트의 우려가 나왔지만 계열사의 지분 매각으로 간신히 위기는 모면했죠. 이것도 다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도와준 덕분입니다.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다시 살아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급 과잉, 그리고 부동산 불패의 신화의 몰락,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겹쳤다는 거죠. 이전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어도 부동산 불패라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다 부동산을 샀고 이 자손들에게 뒤로 넘겨주면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 불패는 깨졌고 부동산은 공급 과잉이며 청년 실업의 증가의 여파로 출산율이 줄어 장기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물려 들어간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대만의 침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내수 시장 수요 촉진의 정책을 추진해도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것은 다시 한번 이게 살아나야 돼요. 부동산 불패. 불패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살아날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이미 공급 과잉이고 이런 상황이죠. 또한 내수시장 수요 촉진 정책을 추진해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내수시장이 수출을 잘 하진 못하니까 내수시장을 수요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못하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수시장 수요 촉진도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한 정책으로는 중국의 경기 침체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해소 방법은 이겁니다. 미국의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CGS, CIBMB와 노무라 등도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인 바클리스는 부동산 개발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장에 많은 신호가 있었음에도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헝다그룹을 이때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목표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자제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울하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검사 비용이 모두 다 지방정부로 전가가 된 것, 이것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에 머물고 오는 2025년까지도 목표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중국을 빠져나가는 글로벌 자금, 그리고 여기에 중국 플러스 원, 그리고 중국 탈중,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헤지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던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중국이 성장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항상 들어오죠. 퀘스천 마크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면 반도체라도 살려야 되는데,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한 것은 TSMC를 먹어야 되겠다.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살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나누어 주시고, 여기서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